네, 저희는 어떤 상태까지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웰컴 페이지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입력하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컨텍스트 루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웰컴 페이지까지. 그게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를 제 서버가 죽어 있군요. 제 서버가 죽어 있습니다. index.html 여기에요. 그죠? 웰컴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메뉴가 있는데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유저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get 방식의 요청, get 방식의 요청이 서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로 요청이 갈 때 요청 주소, 요청 URL은 유저 인포, 전부 소문자입니다. 유저 인포라고 하는 요청 URL, 그리고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페이지가 보이게 되죠. 이런 페이지가 보이게 된 이유는 톰캣 서버가 do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여기 그 콘솔 창에 로그 보이시죠? 톰캣 서버가 doget 메서드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로그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응답을 만들었습니다. 리스폰스를 이렇게 작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까지 전송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폼과 인풋 텍스트와 인풋 서브밋 버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여기 하나만 더 추정을 할까요? 여기 오토포커스 말고요. 그 다음에 required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required가 뭐예요? 필수 입력사항이란 뜻이죠. 필수 입력사항. 네. 자, 그러면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했을 때 이렇게 서버가 재시작이 돼야 돼요. 다시 로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새로 고침해보시면 돼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 이름 입력할 수 있고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때 전송 버튼 누르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떠야 돼요. 여기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뀌면 안 돼요. 페이지가 바뀌면 안 되고 여기가 필수 입력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풍선이 나와야 돼요. 그게 required. 여기를 뭔가를 입력하고서 전송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URL 주소는 똑같아요. 액션에 들어가 있는 URL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유저 인포라고 하는 URL 주소는 똑같은데 요청 방식, 요청 메서드가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서버는요, 우선 URL 주소를 보고요. 그 URL 주소에 매핑되어 있는 클래스를 찾고요. 서블릿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그 서블릿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 do pos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클릭했을 때 일단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콘솔 창에서는 유저 인포 서블릿의 do post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라고 하는 여기 한 줄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대로 온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정말로 사용자가 리퀘스트에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대로 보냈는지,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정보가 리퀘스트로 서버까지 전달이 됐는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두 포스트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인풋 텍스트에서 보낸 데이터란 말이에요. 인풋 텍스트에서 뭐라고 보냈냐면 유저 네임이라고 보냈을 거예요. 유저 네임 보낸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유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서버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요거 없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없이. 리퀘스트에는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g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 parameter. 여기에 이름을 주게끔 돼 있죠. 이름이 무슨 타입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스트링 타입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스트링. 이름은 뭐라고 주면 되냐면 유저 네임이라고 주면 돼요. 왜? 우리가 인풋에서 텍스트를 보낼 때 변수 이름을 뭐라고 했으니까 유저 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get 파라미터는 무엇을 리턴하죠? 스트링을 리턴해요. 스트링을 리턴하니까 이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정말로 여기에 입력창에 입력된 게 맞는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그만 출력을 해볼까요? 유저 네임이 무엇인지 유저 네임 일단 로그만 출력해보죠. 여기 HTML 만드는 거는 좀 복잡하니까 콘솔 창에 로그 찍는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냐면 여기 주소줄에서 유저 인포라고 하고 그냥 엔터를 치셔도 돼요. 여기 입력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입력 페이지부터 아니면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웰컴 페이지부터 하셔도 돼요. 웰컴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고 그죠? 뭐 알파벳도 입력해보고 숫자도 입력해보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로그를 보면 돼요. 여기서 로그. 자, 여기에 입력한 값이 아까 제가 입력한 그 값과 동일한가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값과 동일한가요? 동일해야 돼요. 자, 이게 request.getParameter가 하는 역할이에요. request.getParameter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보내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고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올 거잖아요. 우리가 인풋에서 뭔가를 넣어주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그 정보는 톰캣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리퀘스트로 전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퀘스트에서 우리는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get 파라미터.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를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죠. 파라미터를 읽어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름. 그래서 input 타입을 만들 때, input 텍스트를 만들 때 name 속성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name 속성이 서버에서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릴 때 그 이름을 name을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 아마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서드 중에 하나가 request.getParameter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영어와 숫자를 보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가 제대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출력이 되는데 제가 여기를 저는 이름이 오쌤이에요. 그래서 오쌤이라고 한글로 넣었어요. 그리고 전송을 눌렀어요.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 볼게요. 이게 깨져서 보여요. 자 이게 문제가 생기죠. 영어 알파벳과 숫자,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글을 전송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일까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인코딩으로 보냈는지를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데이터, 문자열들이 UTF-8로 되어 있는지 MS-94로 되어 있는지 UTF-16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웹서버는 문자 인코딩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면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리퀘스트에서 set character encoding.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두 개밖에 없어요. 리퀘스트에서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두 개밖에 없는데 set character encoding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는 무슨 타입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set character encoding에는 스트링, 문자열 타입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인코딩 뭐 쓰고 있어요? UTF-8을 쓰고 있죠.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전송하는 문자열 데이터의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 UTF-8로 보내고 있다. 그럼 문자열을 읽어드릴 때 그 문자열들은 UTF-8로 해석을 해라. 이거를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자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문자열들은 인코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유저 인포라고 하는 주소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엔터. 입력 페이지가 보이죠? 이거는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예요. do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고요. do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된 상태에서 쌤, 자 한글도 넣고요. 영어도 넣을게요. 숫자도 넣을게요. 특수 문자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전송해 볼게요. 전송 어때요? 한글과 영어와 숫자와 특수기호가 하나도 안 깨지고 정상적으로 다 전송이 됐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자 이거는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냈으면 get 방식 do get 메서드에서
request.setCharacterEncoding request.getParameter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냈으면 doPost 메서드 안에서 request.setCharacterEncoding request.getParameter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데이터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유저네임이라고 썼다? 유저네임이라고 보냈으니까. 그죠? 유저네임이라고 데이터를 보냈으니 변수 이름을 유저네임이라고 보냈으니까 변수 이름을 유저네임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저네임 파라미터를 get 읽어주세요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줘. 됐죠? 자, 우리는 이 문자를 자 여기 출력한 요거 그냥 놔둘까요?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웹 서비스를 만드실 때는 이런 쓸데없는 출력문들 이런 출력문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습 중이니까 이런 정보들이 정말 잘 오는구나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콘솔 창에다 찍어보기 위해서 넣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실제 웹 서비스를 하실 때는 저런 필요 없는 로그들은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HTML을 만들게요. 자, HTML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응답을 만드는 거죠. 응답, 리스폰스를 만드는 거죠. 자, 만들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response.set content type 이거를 먼저 하죠. 항상 똑같아요, 그죠? 텍스트 파일입니다. HTML 파일입니다. 캐릭터 set은 UTF-8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writer를 찾아요. print writer. writer는 request에서 찾아야 돼요? response에서 찾아야 돼요? writer는 response에서 찾아야 돼요. response.getWriter. 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writer에다가 우리가 만들 코드들을 append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도큐먼트 타입이 있으면 돼요. 도큐먼트 타입 HTML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append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태그는 HTML이죠. HTML이면 끝날 때도 /HTML 써주셔야 되고 head append head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끝날 때에도 append /head 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럼 헤드와 헤드 사이에 메타, 타이틀, 스타일 등등등을 넣는 거죠. 타이틀 하나만 넣을게요. append 여기에 무엇을 타이틀 그럼 타이틀 닫아야 돼요. 타이틀 닫아야 되고 이 안에서 JSP 1번 이렇게만 할까요? 자, 헤드는 이 정도만 할게요. 헤드는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body를 만들 차례죠. append body body를 만드셨으면 append /body 이렇게 할게요. 됐죠? body 시작하고 body가 끝났습니다. body 시작하고 body 끝났고요. body 안에다가 우선 제목을 먼저 넣을까요? append H1 제목 넣을게요. H1
H1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유저 인포 위에서는 유저 인포 입력 페이지라고 했죠. 입력 페이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유저 인포 결과 페이지라고 할게요. 결과 페이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유저네임이 제대로 왔는지 이 유저네임을 웹페이지에다가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H2 만들게요. append H2를 만들었으면 H2를 닫아줄게요. append H2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자, 이 중간에다가 H2와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 중간에다가 append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 유저 이렇게 할까요? 유저 네임은 아니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변수 이름이 유저 네임이었었단 말이에요. 유저 네임. 자, 이 변수 이름이 뭐예요? 변수 이름이 request에서 get 파라미터 했었던 거. request에서 get 파라미터를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이름이 맞는지를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은 거죠. 그거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응답, response에다가.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할까요? 이렇게 웰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번거롭죠. 네. 서블릿을 이렇게 서블릿에서 HTML을 직접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번거로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JSP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면 될까요? 다시 유저 인포 입력 페이지를 먼저 가는 거예요. 입력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여기가 required이기 때문에 전송이 안 되고요. 우선 알파벳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송 어드민 이렇게 할까요? 어드민 전송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어드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결과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주소가 바뀌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때요. 웹페이지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어떤 페이지가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번에는 한글로 넣어볼까요? 오쌤 넣었어요. 전송 오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웹페이지 웹 서비스를 하는 서버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도 있을 거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웹페이지들이 뭐 SNS 같으면 정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유저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유저들마다 모든 유저들마다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만들고 있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HTML 페이지만 해도 수억 개가 되겠죠. 그걸 서버에 HTML 파일로 다 저장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죠? 일일이 누가 그거를 다 코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애플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줄여서
이거 자바 쪽에서 이건 자바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바에서 서블릿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작은 애플리케이션, 앱 서블릿인 거예요. 서블릿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주 작은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정말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정말 작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고 있어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달라지는 HTML을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유저들이 있어도요. 누가 로그인을 했든 그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서 그때 변화하는 HTML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서블릿은 이렇게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HTML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코드가 너무 보기는 뭐 괜찮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웹페이지를 꾸미려고 하면 여기다 뭐 줘야 돼요? CSS 스타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클래스, 뭐 아이디 이런 거 막 줘야 되죠. CSS 파일도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여기다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코딩하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HTML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HTML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고 서블릿은 리퀘스트 처리를 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보내주면 될지라고 하는 것을 그 리스폰스를 이미 만들어진 HTML 이런 거를 HTML 포맷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잖아요. HTML 포맷으로 만들어 버려서 여기만 채울 수 있게끔 동적으로 여기만 그 사용자가 보내준 정보에 의해서 이런 HTML로 만들어 놓고 요 부분만 동적으로 바뀌게끔 그런 자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JSP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나요?